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목이 참 뭔가 힘이 쭉 빠지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래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 2010년이 아니었지, 2020년, 올해, 너무나도 힘들었죠. 정말 이렇게 힘든 시절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 모든 세대가 다 힘들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힘든 세대를 꼽자면,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 20대, 그 나이 때, 친구들이 가장 힘들지 않을까, 대학생들. 30대도 힘들겠지만 일단 뭐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마땅히 들어갈 것도 없고, 그리고 대학생들은 아마 저 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안 하고 온라인 수업 대체하다 보니까 그 온라인 수업의 질이 엄청나게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수님들 자체가 온라인 수업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한 번도. 그래서 원래도 형편없었는데 이제 온라인 수업 하니까 더 형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불만도 많고 대학생활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해요. 그래서 2020년 정말 지옥 같았고, 정말 뜻대로 되지 않았고, 왜 이렇게 뭐 되는 것이 없을까, 막 이렇게 좀 원망도 많이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있잖아요. 제가 감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힘든 거는 힘든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우리가 고통스럽다 느끼는 거는 사실 힘든 건 맞지만, 완전히 힘들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 내년엔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제가 강태곤님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뭐 뉴스에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더라고요. 내년에는 뭐 풀릴 것이 나아질 것이다. 솔직히 팩트 얘기할까요? 지랄하고 자빠지고 있네. 내년엔 솔직히 내가 봤을 때는 더 힘들어질 거예요. 저는 더 힘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백신도 안 나왔고 이게 확실하게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초기 때보다 더 확진자가 더 많이 나와요. 더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게 지역이 중요한 게 원래 초반에 대구에서 나왔잖아요. 대구나 부산에서 나왔잖아. 근데 이번에는 수도권에서 나오고 수도권은 방역도 안 될 뿐더러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제어가 안 돼요. 안 지키는 사람은 안 지킨다고요. 대구는 아직도 마스크 쓰고 이제 사람들이 정말 좀 철통같이 하고 있는데, 근데 서울은 안 지키는 사람들은 안 지켜요. 강태군이 아시잖아요. 뉴스에서 나아진다 나아진다? 혹시 그 말 믿는 사람 있어요? 그 말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 있어? 나아질 수, 아니 현실적으로 나아지는 게 있어야 나아지지. 누굴 바보로 하는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요. 강태군 뉴스도 거짓말 한다고. 요즘 뉴스도 거짓말하고 있어. 희망 고문하고 있다니까. 내년에는 더 안 좋아지고 더 힘들어질 수도.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는, 자, 우리가 한 여름 때까지만 하더라도 연말 되면 이게 끝나지 않을까? 이런 약간 희망찬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그때는 수도권이 이만큼 터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수도권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끝날지. 정말로. 그리고 내가 무서웠던 게 뭐냐 하면, 이번에 바이러스는 정말 계절 안 타는구나. 여름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끼리 우스갯소리로 연말 되면 날씨 추워지면 좀 없어지지 않을까?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언급했어. 한 7월 달 때까지는. 김동희도 아실 거예요. 근데 12월까지 가가지고 지금 1년 다 돼 가는데 이게 없어지긴커녕 더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서울 지역은. 제가 예전에 서울에 터지면 난리 난다고 했잖아요. 지금 난리 났잖아요, 여러분.
난리 났어요, 여러분. 아니, 이런 상황에서 뭐가 나아진다는 거야. 오늘도 600명 넘게 나왔잖아요. 600명 넘게 나와지 500명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나왔잖아. 이게 어떻게 나아진다는 거예요. 서울 2.5단계 갔잖아. 서울 2.5단계가 9시 이후로는 통행 금지잖아요, 여러분. 무슨 뭐 70년대도 아니고 무슨 통금 시간 있고 이게 뭐야 도대체. 말이 서울이 맞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수도? 9시 이후로 뭐 어디 가지도 못하고 9시 이후로 뭐 장사하지 말라는 거지. 근데 내가 방송에서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강태홍님 지금 확진이 되었 의심이 들어도 얘기를 안 꺼내는 사람에서 얘기를 안 꺼내는 사람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일반적인 기업은 모르겠지만 사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확진자가라고 이렇게 나와버리면 회사를 관둬야 되거든요. 자기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얘기를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 이게 전수검사를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볼 땐 참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나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이 튀어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확진자 중에서 무증상자가 많거든. 무증상자. 그러니까 아무 어떤 그런 고통이나 어떤 그런 반응이 안 나온 사람. 근데 이제 나중에 되면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참고 있는 사람이 졸라 많을 거예요.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 지금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잖아요. 연예인 중에서도 걸린 사람들이 이제 덜어 생겼잖아. 연예인 중에서도. 이게 어떻게 나아지겠냐고요. 지금 뭐 장사도 안 되고, 뭐 영화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아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없어진 건 더 많아졌는데, 뭐 내년에 좋아진다는 거야. 속지 마세요, 여러분. 뉴스에. 아, 장관님, 알겠습니다. 목요일 날 뵐게요. 네, 목요일에 미션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장관님. 현실적으로 봐도 나아질 구석이 없어요, 여러분. 더 힘들어질 거야, 더 힘들어질 거예요. 음, 이것도 예측해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는 지금 산업 중에 회복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내년에 뭐 하나 나아진다. 진짜 말이 안 나와, 진짜. 이런 얘기 들으면. 항공은 그냥 끝났잖아요, 여러분. 항공업계. 뭐 여행업계는 끝났잖아요. 끝났어요, 여러분. 무기한, 뭐, 여행업계 중에 최고가 하나투어인가 거긴데, 거기는 그냥 뭐 1년 내도록 쉬라는 거잖아. 1년 내도록. 뭐 그중에 자금력이 있는 회사는 어떻게 버티겠지. 자금력 없는 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자금 없는 데도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버티라고 할 거예요. 계속 주질이 버티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희망 보고 버티는데 내년에도 안 나아지면 그때는 어떡할 거야? 버티다 안 되면. 그러면 이제 뭐 접는 수밖에. 지금도 접히겠지만 내년엔 더 접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지금 보면 난 솔직히 말하면 내년에도 쭉 간다고 봐야 돼. 쭉 간다고 봐야 됩니다.
마음을 더 단단하게 먹어야 돼요. 마음을. 자, 제조업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 이상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취업의 문은 더 좁아진다는 거예요. 더 좁아집니다. 아니, 좋아질 구석이 있어야 좋아지지. 그럼 좋아질 구석이 있어야 좋아지지. 중공업은 그럼 개박살 났잖아, 중공업은. 자동차도 여러분 사는 사람은 사지 안 사잖아, 여러분. 오히려 중고차 시장이 요즘에 많이 늘었고, 새 차는 안 나가요, 여러분. 새 차가 안 나간다니까. 여러분, 지금 현대인가 거기서 이제 중고차 자기들이 이제 중고차 시장까지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왜 하냐면 자기들 새 차가 안 팔리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어요. 중고차 시장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찌 보면 그런 거예요. 자기들 새 차가 안 팔리니까. 중고차를 팔아가지고 좀 사업성을 확보하겠다. 그것도 좀 어느 정도 있어. 자동차 기 힘들죠. 반도체도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라가긴 하지만 또 언제 내려올지 몰라. 그러면 그 나머지 업계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나머지. 그 외 나머지. 뭐 조선은 여러분 거제도에서 이번에 한번 뭐 확진자 나와가지고 다 스톱했어, 다. 그나마 오더 받은 거 다 스톱했어. 어떻게 겨우 받아놓은 거. 배 한 척을 이제 오더 받아놓은 거. 안 만들고 계속 놔두면 그 바지 준대 사겠냐고. 안 할 거 아닙니까? 뭐 중고업은 여러분 두산 사태 아시겠 두산은 지금 다 팔고 있잖아, 완전히. 두산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고업 말고는 다 판다고 해요. 두산이 심장가도 같은 인프라 코 팔았잖아. 두산은 잘못하면 중소기업 때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대기업이 아니라. 다 팔아버리면. 제기 11위까지 갔다고. 100위 밖으로도, 100위가 아니지, 한 몇백위 밖으로도 날아갈 수 있는 거지. 이런 게 현실적으로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건 뭐 구라가 아니잖아요. 아니, 구라가 아닌데 어떻게 뭐 내년에 좋아진다는 거야. 뉴스는 좋아진대. 이런 개소리가 어딨냐고. 지금 들어간 것도 졸라 어려운데 내년에 더 들어가기 힘들겠지. 기업이 어려운데 채용을 하겠냐고요. 지금 있는 사람도 보내는 판에. 지금 있는데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또 내년에는 아마 희망퇴직을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질 거예요, 희망퇴직을. 희망퇴직자도 더 많아집니다. 올해 희망퇴직 안 받았던 회사들도 내년에 희망퇴직 받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뭐 노조 중에 뭐 생각 없는데도 뭐 임금 올려라 뭐 이런 파업이 나오고 있어요. 진짜 생각도 없이. 회사가 없어지면 자기들도 아무것도 아닌 건데 회사 떠나면 자기들도 진짜 아무짝에 쓸모없는 존재가 돼버리는데 그 와중에 돈 몇 푼 더 받겠다고 농성 중이야. 그런 거면 정말 허파가 디비지 않습니까? 그 뉴스 보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그런 노조도 있다니까, 여러분. 과연 그 기업이 고용주들은 사람 뽑아가지고 일시키고 싶겠냐고, 그런 거 보면서. 그 뭐 몇 푼 못 받는다고 해서 회사가 본인이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그 경제가 어려운데 주식과 부동산 오르네요. 근데 그것도 많이 오르는 거지 오르는 게 아니잖아. 현실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부동산이 특정 지점에 올라야 혜택을 보지 다 올라버리면 이게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거품이 많이 오다 보니까 거래가 안 돼. 거래가 안 된다니까요. 사실 원래 부동산 이득 보려면 부동산은 좀 대출받고 했다가 올랐을 때 해가지고 거래를 해서 비싼 값에 빡 팔고 나오고 다시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안 되잖아, 그게. 내 것만 오는 게 아니라 다 오르고. 그런데 막상 구입하려는 사람이 이게 졸라 거품 오브 거품이야. 버블 오브 버블이야. 알다 보니 손도 안 돼요. 부동산에 팔려고 내놔도 아무도 그럴 때 안 봐요. 매물은 많은데 거래가 안 돼요. 여러분 같은 누가 그걸 사겠냐고. 거품이 잔뜩 껴있는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 돈이 되려면 어떻게 비싸다 싶을 때 빨리 팔고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잖아, 이게. 만약에 그걸 내가 순수하게 매매로 내 집으로 생각하고 지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다 빚이잖아, 빚. 은행 빚이잖아요. 빚을 엄청나게 많이 땡겼었잖아, 사실. 빚덩어리 아니에요, 빚덩어리. 부채 덩어리 아닙니까?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모르겠어요. 완전 인생 올인하다시피 해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부동산 하는 사람들 중에 서울 쪽인 사람들은 인생에 완전히 뭐 내가 끌어다 쓸 거 다 끌어다 써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은행에 금리 올려가지고 돈 바로 돈 바로 내락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돈 나올 데가 없는데 팔고 나오려고 해도 아무도 사지 않는데 거래가 안 되잖아요. 거래가. 자, 아무튼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올해 실업급여 받은 사람보다 실업급여가 받은 사람들은 재취업이 힘들기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올해 실업급여 받은 사람들이 문제예요. 올해 실업급여 받은 사람들이. 왜 문제냐? 실업급여가 그 최대치가 얼마잖아. 6개월 아닙니까? 6개월? 올해 받은 사람은 내년에 어떻게든 뭐 돈을 벌든가 해야 돼. 근데 올해 받고 내년에 이제 취업하려고 내년에 어렵고 이제 안 뽑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업급여도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돈 가지고 남아있는 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생각 없이 돈 쓴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는. 돈 때문에 힘들어진 사람도 있다는 거야. 돈 때문에. 올해 어떻게 뭐 망해가지고 실업급여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도 실업급여 딱 맥시멈이 6개월 아닙니까? 6개월 끝나고 나서 돈 나올 데가 없잖아요. 그 생활지원금 얼마 된다고 그거. 그리고 돈도 사실 말이 돈이지 그 상품권이잖아요, 여러분. 완전 화폐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 이제 실업급여 받고 한 사람들은 내년 재취업이 더 힘들기 때문에 생활고에 또 시달릴 수 있는 거예요. 내년이 진짜 문제죠, 이게. 올해 실업급여 받은 사람들, 내년이. 이게 문제가 제조업 경기가 안 좋아지면 중소기업은 진짜 팔이 목숨이에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은 당일날 결제가 돼가 돈이 들어가야 돌아가는데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여윳돈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돈이 안 들어오면 당장 보름만 돈이 안 들어와도 휘청휘청거리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게 정말 버티기 힘들 거예요, 내년에. 대기업 수주가 없는데.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올해 취업하지 못한 절대 다수의 대졸자나 취준생이 이 공무원 시험으로 엄청 뛰어든다는 거예요. 올해도 엄청 많이 뛰어들었어요. 올해 취업이 안 되니까. 공무원 시험 좀 눈을 돌린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그러니까 전체 청년 대비 공무원 시험 이제 준비생이 24%인가 그랬는데 작년까지 올해 36%. 그러니까 전체 청년들 중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 비중이 24%인데 그 2019년, 2020년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 비중이 36%예요. 내년에는 더 많아지겠죠. 내년에는 지금 비율만큼 많아지면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40%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제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학력자들이 이 공무원 시험 보려고 많이 문을 두둥이라고 하잖아. 고학력자들이. 서울대 나온 사람들도 아마 7급 시험 정도는 준비를 할 거예요. 7급 정도는. 뭐 서울대생이라 무조건 다 붙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서울생들도
그 장학생도 좀 있는 걸로 들었어요. 고시촌에 가보면. 웃긴 게 9급 시험을 보는데 이제 중경외시 정도의 그런 대학교 나온 사람이 시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만 하더라도 중경외시 정도면 일반 사무직 취업이 그렇게까지 빡세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마저도 이쪽 시험에 문을 많이 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경찰 시험이 중경외시가 많이 들어와 버렸어요. 이제 대학이 절대적인 취업을 보장해주지 않고 거기다가 그냥 마냥 이제 취업 준비만 하다가 정말 손가락 빨고는 아무거나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공부는 했으니까 시험 보자. 아, 면접하거네요. 아, 꼬북 대리님도 공무원 시험 보셨던 분이에요. 지금 제 방송 보시는 분 중에 현직 경찰관 분이 있는데, 경사분이 있는데, 그분은 자기 밑에 들어온 신인 승경이 연세대학교 나왔대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네. 연대 나오고 경찰 시험 준비하는 거예요. 너무 효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친구도 오죽해서 이 시험을 봐서 들어왔을까요? 내가 봤을 때 경찰 되고 싶어서 경찰 사명감 느껴가지고 들어온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 그냥 취업이 안 되니까 들어왔겠지. 냉정하게. 애초에 경찰 할 것 같으면 경찰 신청 가지 거기 왜 갑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연대 나오고 이제 공부적인 어떤 기본적인 공부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 피지컬이 있고 머리가 있으니까 이 시험을 보면 좀 남들보다 유리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쪽 시험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올해도 많이 들어왔지만 내년에 더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아마 경쟁률도 더 높아질 거예요. 특히 경찰 같은 경우에 특히 박 터지는 게 뭐냐 하면 경찰은 2021년에 정말 박 터져요. 채용 인원이 절반이에요. 올해 절반. 올해 절반인데 준비한 사람 더 많아져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2021년에 막차라고 생각하고 여기 아예 시험을 보겠다고 들어온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져요. 왜냐하면 2022년에 제도가 완전 바뀌어버리거든요. 완전 바뀌어버려. 영어가 없어지고 한국사도 없어지고 헌법이 들어오거든요. 과목도 바뀌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2022년 되면 2023년에는 또 통합체가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제도가 바뀌어버리니까 내년에 그냥 끝내버리죠. 내년이 안 되면 그냥 끝난다고 생각하고 그냥 내년에 무조건 조진다는 생각으로 이제 생각하는데 인원은 적어지고 사람들은 많아지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더 힘들 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거 없는 얘기 지어내는 겁니까? 자, 1, 2, 3, 4, 5번 중에 현실적으로 동떨어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동떨어진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실제 사는 거랑 상관없는 얘기 있습니까? 이게 뭐 주관적인 얘기입니까? 데이터가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뉴스로 봤잖아요. 오늘 몇 명 나왔는지. 오늘 확진자 몇 명 나왔는지 봤잖아요. 수도권 2.5단계. 2.5단계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 솔직히 여러분. 손발 꽁꽁 묶이는 거죠. 갈 데가 없죠. 가지도 말고, 뭐, 먹지도 말고, 움직이지도 말고, 밤에 밖에 나가지도 말고, 사먹지도 말라는 건데. 근데 이게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백신을 뭐 먹으면 하루쯤에 다 낫습니까? 아니잖아요. 백신도 뭐 하다가 뭐 부작용 걸릴 수도 있고. 확실한 건지 아니잖아요. 그동안 또 많이 나오겠지. 이미 불경기 지속됐는데, 과연 내년까지 또 안 좋으면 버틸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을까? 그리고 취업문은 원래 좁았지만 더 좁아진다. 기업들이 바보입니까? 그냥 자선 사업가예요? 자기도 어려운 데로 사람 뽑아줄까? 안 뽑아주겠죠. 자꾸 경력직 채용하겠죠. 자, 그리고 올해 실업계획 받은 사람도 있는데, 올해 받았던 사람들 내년 되면 이제 끝나잖아요. 끝나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취업하지 못한 다이소의 대졸자들, 졸업하는 친구들, 지원생들이 지금 안 되니까, 뭐 어차피 취업 준비 못 하겠고, 마땅히 뽑는 데도 없으니까. 이렇게 될 바에 차라리 공무원 시험에 준비하자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려고 마음먹지 않은 사람들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내가 봐도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더 힘들어질 거예요. 뉴스 같은 데서 나아질 거다, 괜찮아질 거라고 헛소리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뭘 좋아지는 거야 도대체?
거짓말해도 적당히 해야 될 거 아니야. 웃긴 게 뉴스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뉴스 너무 보지 말고 맹신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서울대 친구. 잘 들어요. 애초에 믿을 만한 뉴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믿을 만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터무니없는 얘기잖아, 터무니없는 얘기.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뉴스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돼. 아무튼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야 됩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요. 지금 힘든 거는 지금 힘든 건 힘든 건 맞지만 완전 힘든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내년 되면 진짜 본격적으로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연히 나아진다는 그 헛된 희망보다는 좀 내년에 어떤 그 또 새로운 고비를 위해서 마음을 단디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꿋꿋이 존버하셔가지고 이 힘든 시기 잘 이겨내셔야 돼요. 내년 되면 본 게임 또 펼쳐집니다. 파트 2가 펼쳐져요. 이 파트 1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2021년에 파트 2 시작할 겁니다. 시즌 2.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